주변에 보시면 우리 사회에 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 네. 사실 잘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네. 안 되는 것들이 과연 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 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업 딱 얘기하면 막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세상살이가 다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아침에 아이한테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하는 것도 영업이고 뭐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도 영업이고 보험, 정수기, 뭐 편의점에서 그냥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도 다 영업이고 영업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통된 특징들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영업이 안 되면 이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조언을 구하면 또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더 빠져들어가 그냥 바닥으로. 제가 공년에 파주에서 입사부자 명담하고 왔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그러셨대요. 네. 네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교육을 안 들으니까 영업이 안 되지. 네. 네가 네. 맨날 애들 본다고 네. 애들한테 하면 그렇게 목이 매니까 영업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관리자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네. 저는 또 그 관리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출근을 왜 안 하고 싶게 왜 출근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싶게 그거 왜 그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저는 이렇게 자존감이 깎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반반일 텐데 네. 진짜 영업장을 잘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열심히 함에도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없을 수 있어요. 최적화된 환경까지는 아니어도 네. 영업에 방해되는 환경은 아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걸 너무 방해할 수 있어요. 운이 없는, 재수없는 관리자를 만나가지고 네.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영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동료들 오늘 야, 벌써부터 일하려고 그래. 네. 나 오늘 네. 이렇게 점심부터 한잔 이런 거 네네네.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가족일 수도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자로서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돈을 잘 벌고 네. 영업 너무 다 잘하고 싶을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근하기 싫으면 교육에 재미가 없나 보다. 영업을 하러 갈 곳이 없으면 만나러 갈 사람이 없나 보다. 네. 그럼 만나러 갈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없나 보다. 내가 이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요소들을 찾는데 네. 반대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관리자가 조성을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관리자가 조성을 해주지 않는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보는 것도 네. 맨날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막 네. 탓하기보다는 이런 환경을 바꾸는 거를 먼저 노력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이건 뭐 단장님도 네. 공감할 수도 있는데 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진짜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입사 후보자를 만났어요. 이제 타사 경력자입니다. 저 회사에 오겠대요. 네. 근데 네. 그만두겠대. 네. 전 당연히 아시다시피 네.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분보다 제가 그만두라고 권유드리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제발 이 일을 그만두셔라. 근데 이분이 처음에 보험을 입문할 때는 아니면 이렇게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영업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요. 제가 실수를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11년 관리자를 한 제 입장에서 이분 영업을 하면 안 되는 분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돈도 안 되고 맨날 거절받고 하는데 네. 뭔가 뽕에 맞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 진짜 그냥 일이 안 맞는 경우. 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과 비슷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한번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는 네. 사무실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소양을 한번 나열해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덕목과 소양과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좀 흡사한지 네, 이런 걸 좀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근데 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리고 뭐 가장 또 쉬운 판단 방법이 있어요. 영업 잘하는 사람 한 5명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요. 네. 이름을 적어봐요. 그리고 이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이 5명, 얘네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얘네 5명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는데? 네. 그럼 그만둬야 돼. 네. 제 이 보험 생활에 정말 변화를 줬던 몇 가지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태야 너 저 잘하는 선배들 잘하는 거 하나씩 따가지고 네가 배워가지고 네 걸로 만들면 너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겠냐? 요 문장을 제가 따르던 단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의 장점들을 탁 나열해놓고 봤을 때 내가 그걸 능력을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취할 수 있는 덕목이면 해도 돼. 근데 이 덕목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맞는다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너무 스스로에게 자꾸 자학하시지 마시고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아직 여러분의 시간이 안 왔을 수도 있다.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일 많이 들리는 답변이 뭐세요? 1,000만 벌고 싶죠. 1,000만 원 벌고 싶다세요? 자기가 RP처럼 외워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단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 2,000만 원 버는 직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통 나온 게 변호사, 뭐 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직업으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보통은 이제 옛날에 본과 4년, 전문가 2년, 군의가 3년 갔다 오고 레지하고 인턴하고 fellow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페이닥 하다가 자기 병원 차려야 40이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22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2,000만 원 벌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네 IQ는 150이야. 지적 수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졸 또는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막 살았어? 뭐 나름 살았어. 그리고 30대 중반에 와서 어떻게 2시간 공부하는 분은 생보시험, 선보시험 치고 와가지고 뭘 갑자기 1,000만 원 벌길 바래. 일정 시간, 인고의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당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 어떤 영업을 시작했든 간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내 탓할 필요 없다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더 빡세게 받아야겠다. 후대들을 모아서 20년을 공부시켜야 그만큼 버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영업 잘 된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또 장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20년씩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노력의 절대량을 따지면 실력도 많이 절대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들 못지않게 세일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 것 같아요, 선생님? 뭡니까? 용기값이에요. 의사들이 영업을 하진 않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버시는 건 노력은 모르겠고 뭐 실력도 모르겠지만 세일즈라는 것은 용기값을 받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가치가 높은 거예요. 의사는 찾아가지만 나 싫어하는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인 거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이거 못 보면 뭐 바보 천치고 영업 시작하는 첫 달이면 뭐 2,000만, 3,000만 그냥 벌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보험 계약이라는 게 10만 원짜리 하나를 가입해도 10년, 20년 가입해야 되고 개월수로 따지면 진짜 240개월을 내야 되는데 10만원짜리 하나 가입해도 솔직히 보험료가 2,400만원짜리인데 여러분들은 10만원짜리 제품을 마치 100만원짜리 핸드폰 팔듯이 판매하는데 그죠. 실제 거기에 담고 있는 값어치는 2,000, 3,000 정말 수억까지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험 영업 한 2년 해가지고 바짝 한 4억 빨리 탈출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값어치의 어떤 일인가라고 보면 이 일을 배우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가가치를 얻고 근데 그거를 갈고 닦아서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10년, 20년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영업인들의 좀 편을 들자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건 당연하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방 든다고 하거든요. 보험석에서 들면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난 가방 들고 다니는 직업 보험석에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방들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고객을 찾아갈 용기가 있는 거니까 다만 충분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여러분들 탓하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은 헛물 켜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보험회사 들어와서 보험학 박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엔 보험속에서야. 근데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노력을 해야 될 대상은 내가 하루에 콜을 해가지고 고객과의 방문 약속을 5개를 잡고 이들 뚜벅뚜벅 용기 있게 찾아가서 자신 있게 제안하는 게 노력인 거지. 사람은 안 만나고 양은 땅에 박혀가지고 4시간 구하는 줄 알았어 나. 그리고 관리자한테 찾아가서 안 알려준다고 뭐 알아야 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으면 못 판대.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왜 여기 와서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요. 헛물 켜고 있는 경우는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라고 네.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용기값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그쵸. 네. 고객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RP하고 PT하고 막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고객한테 콜을 돌리고 네. 이 고객한테 거절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네. 자꾸 이거를 학습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야. 네. 막상 또 그런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헛놀이하고 있는 거.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이 헛물켜고 있다는 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특히나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떤 특정 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냥 예시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법인 영업을 하면 이제 돈 많이 번다더라 하면서 법인 영업을 배우려고 네. 어디 가서 1,000만 원짜리 강의 듣고 네. 뭐 6개월 특강반이라고 해가지고 뭔 네. 대장 해가지고 막 네. 막 갑자기 뭐 네. 정책 자금을 배운다는 네. 해가지고 네. 막 고객들 대신 보고서를 써주고 앉아있고 막 네. 2천만 3천만씩 주고 배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헛물의 어떤 한 분야라고 보거든요. 정책자금 영업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보험 때려치고 가야지 글로. 네. 근데 그건 또 두려워. 보험을 정책자금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되겠냐고 네. 이게. 개인 영업과 법인 영업은 저는 한 끗 차이고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구조와 네. 방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내가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네. 그리고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하거나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계약을 해주고 음. 그리고 그걸에 대한 보답으로 또 나는 또 고객을 잘해주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소개를 받고 네. 이 어떤 프로세스는 개인 영업이나 법인 영업이나 동일하다고 보는데 네. 이걸 자꾸 막 잡히지 않는 아른아른거리는 네. 어떤 신기루 같은 게 있는 거죠.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1,000만 원짜리 계약 터뜨리고 이래. 계약을 체결했어. 네. 근데 6개월에 한 번 했어. 이게 잘한 건가요? 한 달에 DB형으로 올해 150 치는 사람이 더 난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1,000만 원짜리 계약 갑자기 터졌어. 사망. 네. 다이야 다이. 네. 네. 법인 영업 잘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1,000만 원씩 하고 네. 특강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팔고 이런 분도 있죠. 네. 네. 나는 딴 거 하지 말고 강의 들어가서 이렇게 막 존경한 척 한다며 네. 법인 영업 고수한테 물어봐. 네. 대표님 혹시 사시는 곳이 아닐까?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고 주소 한번 찍어봐서 그 집 얼마인지 찍어봐. 아니 1,000만 원씩 매달 하면은 1년에 30억씩 버는데 그치. 나이가 40대고 영업을 10년에서 100억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없잖아. 근데 DB 영업이랑 지인 소개 영업으로 꾸준히 한 달에 70만 원부터 네. 200만 원 하신 분들 영업 20년 한 분들 네. 다 조그맣게 어디 아파트 세 채 있고 네. 자식 유학 보내고 이랬단 말이지. 네. 네. 대단을 보는 눈을 네.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 헛물 키우고 있던 거 뭐냐면 신기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영업에도 왕도는 없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또는 내가 선구자적 해안으로 유튜브가 잘 될 수도 있고 훌륭하신 고객들을 연달아 소개받아서 막 잘 될 수는 있어. 네.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운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수반됐을 때지. 네. DB 영업은 안 좋아, 돈 못 벌어.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똑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해야 제대로 하는 일인지를 알면 직업에 귀천 없듯이 영업에도 귀천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라 라는 것이 네 번째 일이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다. 콘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네 가지 이유, 뭐 환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선물 켜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영업에 왕도는 없다. 성실히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시간이 오고 때가 올 테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